저가와 연호. 저가를 찾아가 몸을 이탁하여 안국군이 옛 동료들과 연히 닿도록 하고 나무로 하여금 나를 추대토록 하여 왕위에 오른다. 이것이 을불이 무휴에게서 얻은 오늘과 내일의 지혜였다. 무효의 가르침을 쫓아 먼저 신성의 저가를 찾아간 을불은 낭랑예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다루라는 이름의 떠돌이라 소개하고 호위무사로 써달라고 청했다. 무유 거사의 소개로 저가 어른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루라고 합니다. 무휴가 보내서 왔다는 을불이 말에 저가는 크게 반가운 기색을 떠올리며 을불의 청을 받아들였다. 저가의 집에는 을보가 같은 처지의 무사들이 수십 명이나 기거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예를 겨루기도 하고 저가가 사냥을 나설 때에는 그의 뒤를 따르기도 하며 소일하였다. 유력자의 집에 기거하는 그들 사이에 충성 경쟁이 없을 리 없었고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텃세 또한 만만치 않았다. 뒤늦게 들어온 을불은 근본 없는 떠돌이라 여겨져 은근한 괄시를 받으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말먹이를 주고 있는 을불에게 한 무사가 다가왔다. 어딘지 낯이 있단 말이야. 을불이 가만히 보니 안국군 휘하에 있던 무사로 어릴 적 두어 번 본 적이 있던 사내였다. 소년이었던 을불이 어느덧 청년이 되었음에도 사내의 눈에는 낯설지 않아 보였던 모양이었다. 을불은 발끝에 뭔가가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휘청거리며 바닥에 넘어졌다. 맨 땅에 얼굴을 세게 부딪힌 을불이 일어났을 때는 왼쪽 광대뼈 근처에 피가 흐르면서 큰 상처가 나 있었다. 하하하, 얼빠진 놈이로군. 사내는 을불이 꼴을 보고는 크게 웃고 지나갔다. 이 일로 을불은 한동안 왼편 얼굴에 제법 큰 상처를 갖게 되었는데 사람이 얼굴이라는 게 참으로 묘해서 작은 점이나 흉터 하나에도 인상이 크게 달라 보이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을불은 무사들 사이에서 더욱 하찮은 존재가 되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을불은 자연스럽게 무사라기보다는 잡부 취급을 당했는데 일부러 얼굴에 상처까지 만들며 신분 노출을 경계하던 을불로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리하여 허드렛 일을 하는데 만족하는 듯이 행동했고 누가 한판 겨루기를 신청하면 대충 신용만 하다가 싱겁게 져주곤 했다. 하루는 무사들이 담 밑에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는 사이로 을불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들은 을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들이 대화에 열중해 있었다. 곧 10월인데 동맹제에 참가해야 하지 않겠나? 안 그래도 저가 어른께서 다들 참가하라셨네. 어차피 우리는 국력을 먹고자 부수를 연마하는 것이니 당연히 참가해야겠지? 그런데 말일세, 그 얘긴 들었나? 무슨 소리냐? 이번에 각 성의 동맹제에서 우승하는 자에게는 출신 성분을 묻지 않고 그 지방의 소형 관직을 준다더군. 뭐라고? 그게 사실인가? 무심히 마당을 쓸어가던 을불이 귀가 번쩍 뜨였다. 거기서 우승하면 세상에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퍼뜩 을불이 뇌리를 스쳤던 것이다. 다음날 을불이 동맹제에 참가할 뜻을 밝히자 다른 무사들이 일제히 비웃었다. 저가 또한 신중한 얼굴로 우려를 표했다. 동맹제는 무인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무예를 선보이고 우예를 겨루는 자리이네. 자네 또한 무사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간 잡일만 하며 수련을 너무 게을리하지 않았나? 결코 어른의 얼굴을 엿보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을불이 단호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저가는 대답을 늦추었다. 피식거리고 있는 무사들 사이에서 선덕역인 양우가 을불을 향해 다가왔다. 어르신의 이름을 더럽힐지 그렇지 않을지 내가 미리 시험해 봐도 되겠나? 양우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좋을 대로. 예상치 못한 을불이 흔쾌한 대답에 자존심이 상한 양우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칼을 꺼내 들었다. 을불 역시 칼을 잡고 자세를 취하자 무사들이 뒤로 물러서며 큰 원을 만들어 주었다. 마당에는 아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때 저가가 끼어들며 둘에게 말했다. 그만 다루 자네가 동맹제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겠네. 이봐 양우, 다루도 무사이니 본인이 원한다면 당연히 참가할 자격이 있네. 그러니 무예는 그때 겨루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저가 이 말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난 양우와 무사들이 을불을 향해 몇 마디 이죽거리고는 자기들끼리 뭉쳐 마당을 빠져나갔다. 둘만 넘게 되자 저가가 을불을 향해 말을 건넸다. 동맹제에서는 가끔 사람이 죽기도 하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조심하여 목숨을 헛되이 하지 말게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이 되자 나라 안 온 고장에서 성대한 동맹제가 열렸다. 본래 동맹제는 왕이 주관하는 궁중행사로 도성에서 열렸지만 차츰 지방에서도 중앙이 동맹제를 흉내내어 10월이 어느 기간을 정해 천신과 수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무음주를 즐기게 되었다. 각 성마다 동맹제의 내용이 조금씩 달랐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비무에 중점을 두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신성은 고구려의 서북단에 위치한 큰 성인데다 수시로 선비 등으로부터 외침에 시달리는 터라 그곳의 비무대회는 도성인 평양성과 비교해서도 그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첫째 날 신성의 백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동맹제가 시작되었다. 막 추수를 끝낸 뒤인 만큼 드물게 먹고 마실 거리가 풍족해 모두들 환호하며 흥겹게 어울렸다. 사람들은 동혈의 수신을 목조상으로 만들어 큰 뜰이 그늘에 두었다. 차츰 해가 남중하며 찬란한 햇살이 수신상을 비추기 시작하니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태양신과 공모를 관장하는 동굴신의 만남을 환호했다. 제사장이 두 신의 공덕을 칭송한 후 내년의 풍작을 빌자 모두 함께 절한 후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한데 어울렸다. 둘째 날부터 비무대회가 열렸다. 을불이 첫 상대는 지극히 평범한 수준의 무사였지만 을불은 되도록 시간을 끌어 상대의 체력을 다 소진시킨 끝에 간신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 반해 저가의 다른 무사들은 대부분 단 몇 합만으로 승부를 결정짓고 있었다. 특히 양우의 무예는 단연 돋보였다. 그는 상대에게 공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격의 승리를 거두어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을불이 첫 판을 이기고 물러나자 저가가 다가와 기뻐하며 물었다. 다친 데는 없는가? 을불은 고개를 숙여 보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의 수준 또한 더욱 높아졌다. 을불은 닷새째 되는 날에도 지지한 승부 끝에 힘겹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가의 다른 무사들 중 대부분이 이미 패배하여 탈락한 뒤였다. 이날 경기의 백미는 마지막으로 치러진 양우의 승부였다. 양우의 상대는 남부 출신이 연호라는 자였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만만찮아 보였다. 마주 서서 간단히 목례로 예를 갖추고 승부에 들어가자 양호는 멀찍이 거리를 둔 채로 상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몰아붙이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탐색을 끝낸 두 무사가 동시에 달려드는가 싶더니 단 한 번의 격돌로 양호는 중심을 잃고 뒤로 물러서며 칼을 놓치고 말았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양호의 칼은 공교롭게도 연호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고 연호가 날렵한 솜씨로 그 칼을 잡아내자 관중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양호가 칼을 놓쳤으니 승부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양호의 눈에서 당혹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그러나 연호는 고개를 젖혀 한 차례 크게 웃고는 그 칼을 양호에게 도로 던져주었다. 와! 관중들은 좀 전보다 더 큰 탄성을 내질렀다. 순간 재빨리 칼을 잡은 양호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달려들자 연호는 가볍게 공중제비를 털며 발꿈치로 양호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양호는 눈을 뒤집으며 바닥에 엎어져 혼절했다. 와! 경기장은 온통 박수와 함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직전에서 그들의 경기를 지켜보던 얼굴 역시 연호라는 자의 무예에 내심 감탄하고 있었다. 이 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무예 수준이군. 다음으로 치러진 울부리 경기 내용 또한 이제까지와는 사뭇 달랐다. 이제 남은 무사가 10명도 채 되지 않았기에 연호 역시 울부리 경기를 보고 있었다. 을불은 이번엔 제대로 상대를 공격했다. 어려서부터 고구려 최고의 무사들로부터 교육받고 양훈고에게 집중적으로 수련받은 을불이 무예는 시골뜨기 무사가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불과 두 한만의 승부는 싱겁게 끝났다. 사위를 향해 고개를 숙이던 을불이 눈길이 연호의 형형한 안광과 부딪히자 연호는 딱히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대만이 나의 적실세 하는 투지가 담기듯도 했고 제법 하지만 나의 적수는 아닐세 하는 여유 같기도 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엿새 동안의 예선을 거친 끝에 단두 사람의 무사만이 남아 마지막 승부를 치르게 되었다. 남부 출신인 연호와 북부 대형 저가의 무사 다루의 대결이오. 징소리와 함께 동맹제에 참가한 관중들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처음부터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연호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제 실력을 보인 을부리 승부는 시작 전부터 모두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호의 우세를 점치면서도 관중들은 어느새 편을 갈라 연호와 다루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다. 막 경기가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징소리가 나더니 관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태왕 폐하 나옵시오.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태왕 폐하라니. 그러나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삽시간에 백라관을 높이 쓴 상부가 창돌이를 비롯한 수십 명의 신하를 대동한 채 수백 무사들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대회장으로 들어섰다. 신성태수 권호자와 장수들이 급히 단상 아래로 내려가 상부를 맞이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본래 태왕은 동맹제 기간 동안 도성에서 의식을 주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태왕이 이곳 북방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가운데 상부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다. 짐이 여러 해 전 북방 도적들의 침이 불어 곤궁한 처지에 놓였을 때 이곳 신성태수의 도움을 받아 사지를 벗어난 적이 있었다.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도성이 동맹제에 이어 이곳을 찾아노라. 상부의 말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동안 폭정에 시달려 온 백성들이었지만 도성에 있어야 할 왕이 공백한 변방까지 몸소 찾아와 준 것 하나만으로도 이전의 감정이 눅 녹듯 사라져버린 듯했다. 일찍이 짐은 이곳 신성동맹제의 비무가 매우 수준 높다고 들었다 하여 이번 대회의 우승자를 도성으로 데려가 중용할 터이니 무사들은 더욱 열의를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이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더욱 커졌다. 순간 상부를 노려보던 을불이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긴다는 건 곧 상부와 얼굴을 맞대게 된다는 말이었다. 너무나 예상 밖의 일이라 을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안국군을 죽인 불굴대천의 원수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이 나라 고구려를 무력하게 만든 무리들, 그들이 눈앞에서 자신이 무예를 뽐내야 한다는 사실이 기막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이 되어 얼굴이 변하고 최근의 흉터로 옛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가까이에서 상부를 접하게 되면 정체가 드러날지 모를 일이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을불은 차라리 상부의 앞에 나아가 그를 죽이고 자신도 죽을까 생각했지만 그것이 작은 복수는 될지언정 안국군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영렬한 행위라는 생각에 쉬이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이때 을불이 복잡한 신경을 단칼에 잘라내는 듯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징소리가 크게 울렸다. 콰아아앙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채 먹기도 전에 연어가 무서운 기세로 몰아쳐왔다. 아직까지도 혼란스럽기만 한 을불은 이를 막기에 급급했다. 공격하는 자와 막는 자의 칼에서 불꽃이 튀며 수십합이 오갔다. 장께 부리지 마라. 두 자루의 칼이 마주쳤을 때 연어는 을불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며 으르렁거렸다. 지금 내 놈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어의 칼끝이 더욱 예리해졌다. 한 칼 한 칼이 상대의 목숨을 노리는 살초라 을불이 전력을 다해도 겨우 막아낼 만큼 매서웠다. 적당히 상대하다가 패배한 척 하려던 을불은 이제 최선을 다해 목숨을 지켜야 할 상황으로 내몰렸다. 을불이 잠깐 망설이는 사이 연어의 칼끝이 바람을 갈랐다. 분명 얼굴을 스치지는 않았는데도 을불은 코뼈가 뭉개지는 듯 한 충격을 받았다. 칼바람만으로도 그만한 위력을 낼 정도라면 상대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막강한 고수임에 틀림없었다.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을불은 온 힘을 다해 연어에게 맞서기 시작했다.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고구려인들의 피를 타고 전승되어 온 전통 무예가 을불이 몸에서 터져나왔다. 거기엔 철 모르던 시절 안국군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전수된 검의 기회와 수많은 무사들의 특기 그리고 양운거의 필생의 기회가 담겨 있었다. 연어의 야성적인 칼놀림과 을불이 세련된 권법이 한데 어우러지자 더 이상 관중들의 환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평생 가야 한 번 볼까 말까한 놀라운 광경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입을 벌린 채 넋을 놓고 있었다.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진검승부를 지켜보고 있던 상부의 입에서도 연신 탄성이 새어나왔다. 국상 저만한 무사들이 도성엔들 있겠는가. 창조리는 어느새 국상이 되어 있었다. 돌고가 죽은 이듬해에 서왕 시절부터 국상 자리를 이어온 상루가 죽자 상부는 자신의 신복이자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태대사자
상소리를 일약 국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경지이옵니다. 죽은 달가와 고구가 살아온 듯 저들만 할까 싶습니다. 달가라는 이름이 나오자 상보는 기이한 웃음을 터뜨렸다. 거구려 최고의 무인이란 놈들이 역모를 일으켜 불귀의 객이 되더니 이제 하늘이 내게 새로운 무사들을 내려주려는가 보다.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헤헤헤. 연어와 을불이 싸움은 점점 더 격해져만 갔다. 높고 낮음이 무의미한 경지라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을 터였다. 한동안 모든 잡념을 떨치고 싸움에만 전념하던 을불이 눈에 갑자기 상부의 웃는 모습이 들어왔다. 큰 적은 멀리에 있고 작은 적은 가까이에 있었다. 을불로서는 이겨도 죽고 져도 죽는 기막힌 처지에 놓인 것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을불은 일부러 한 발을 헛디뎠다. 그 순간 정확히 을불이 어깨로 날아들던 연어의 칼이 허공을 갈랐고 오히려 을불이 칼 앞에 연어가 목을 들이민 꼴이 되었다. 연어가 패배를 인정하려는 순간 갑자기 을불이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며 어깨를 연어의 칼에 갖다 대고는 쓰러졌다. 어안이 벙벙해진 연어가 상황을 알아차리고 뭐라고 입을 열려는 찰나 우레와 같은 관중의 함성소리와 함께 연어의 승리가 선언되었다. 관중들이 환호성과 박수소리 속에서 산부 일행이 단상에서 내려와 두 사람을 향해 걸어왔다. 이를 본 을불은 잠깐의 소란을 틈타 재빨리 몸을 일으켜서는 관중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봐 다루. 연어는 을불을 쫓으려 했지만 이미 왕의 무사들이 가로막아 한 발짝 떼기도 어려웠다.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산부가 연어에게 들뜬 표정으로 외쳤다. 본 왕이 승부를 방해하지 않으려 은밀히 행차하기 잘했도다. 나는 너와 같은 무인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연호라고 하였는가? 나는 승패에 개의치 않고 승자와 패자 모두를 도성으로 데려가 중히 쓰고자 한다. 하니 나와 이 나라 사직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라. 상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불어 연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왕의 무력을 대신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무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다. 너무나 파격적인 대우에 관중들은 또다시 환호했다. 그러나 사라진 을불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던 연호는 산부가 내민 칼을 받지 않았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연호는 갑자기 무사들이 어깨 너머로 몸을 날렸다. 그러고는 번개처럼 어디론가 사라졌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 상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입만 벌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환호하던 관중들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내 상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신하들은 상부의 분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 했다. 뭘 하느냐? 저 역적놈을 잡아오지 않고. 산부가 소리 지르자 그제야 군사들이 연호가 사라진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너 이놈! 저가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급히 떠날 채비를 차리고 있던 을불은 목덜미에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그대로 동작을 멈췄다. 언제 따라왔는지 연호의 칼끝이 을불을 겨누고 있었다. 연호 자네인가? 감히 나를 모욕했겠다. 부득불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네.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되었군. 몇 마디 말로 갚을 수 있는 짓이라 생각하나? 어차피 너의 무예가 나보다 높다.
꼭 결판을 볼 이유가 없지 않나? 승자는 너였다. 어찌 나를 계속 농락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패배한 것이겠지. 그런데 어찌 나를 쫓아왔는가? 너는 거짓된 명예를 내게 덮어씌우고 떠났다. 무인으로서 그보다 큰 수치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자네 역시 그 명예를 거부하고 떠나면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지 않나? 얼굴이 돌아섰고 깊은 눈빛을 나누는 둘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연호가 겨누고 있던 칼을 내리자 얼굴이 한숨을 토해내며 말했다. 나의 무례를 용서해 줄 수 없겠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 이해해 줬으면 좋겠군. 나와 다시 한번 겨루어라 하면 너의 무례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 나중에 만나서 하면 안 되겠나? 나는 지금 몸을 피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찬찬히 을불이 얼굴을 살피던 연호가 칼을 거두었다. 약속으로 알겠다. 연호는 너무도 선선히 수락했다. 고맙네. 사실 나도 몸을 피해야 하는 처지이다. 방금 왕이 주는 칼을 내던지고 너를 쫓아왔으니 을불은 그의 말에 크게 웃었다. 하하하 정말 뼛속까지 무인으로군.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데 우리 벗이 될 수는 없을까? 나 또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인가? 내가 왜 그 자리를 피했는지, 왜 거짓으로 패한 척 했는지 말해다오. 그래야 내가 너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연호가 얼굴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눈빛을 맞받으며 얼굴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도 되는 사람이란 판단이 들었고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스스로 책임을 지리라 다짐했다. 나는 을불이다. 돌아가신 털고공의 아들이자 서천태왕의 손자이며 이 나라 최고의 영웅이었던 안국군의 총손이다. 왕산부가 나를 찾아 죽이려 하기에 신분을 감춘 채 떠돌고 있다. 이만하면 충분한 대답이 되겠는가? 을불이 말에 연호는 눈을 부르떴다. 내가 그런 비밀을 밝혀도 되는가? 내게 그런 비밀을 밝혀도 되는가? 너의 자존심을 상처 입힌 빚이다. 이제껏 누구에게도 내 정체를 밝힌 적이 없지만 왠지 너에게만은 말하고 싶군. 자, 나를 밀고 하겠는가? 아니면 내 벗이 되어주겠는가? 내 왕손과 벗이 될 만한 신분이 아닌데 벗이란 신분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닐 터. 그저 마음이 통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목숨보다 소중한 벗이 되는 것이다. 그따위 할 일 없는 것이 무에 그리 중요할까? 을불은 깔깔 웃으며 양팔을 벌려 제 남루한 행색을 자랑하듯 내보였다. 그리고는 한 손을 앞으로 내밀며 다시 한번 연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어떤가? 이 대역죄인을 믿어주겠는가? 한참 말없이 을불을 바라보던 연호도 이내 을불의 손을 잡았다. 곧 그의 입에서 나직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나왔다. 내 목숨 또한 왕손께 맡기지. 이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을불과 연호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칼을 꺼내어 들고 등을 벽에 붙였다. 다루 자네 여기 있는가?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가였다. 자네와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들어가야겠네. 을불은 천천히 칼을 거두었고 연호 또한 을불을 따랐다. 잠시 후 저가가 진정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괜찮겠는가? 저가가 연호를 눈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을불이 고개를 끄덕이자 저가가 갑자기 을불을 향해 절을 했다. 을불 왕손님. 을불은 깜짝 놀라 저가를 잡아 일으켰다.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왕손님을 코앞에 두고도 몰라보았으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태왕과 함께 있던 신하 한 놈이 왕손님을 알아보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왕손님을 찾기 위해 병사들이 사방에 쫙 깔렸습니다. 을불은 한숨을 쉬었다. 잠시 공명심에 사로잡혀 돈맹제에 나갔던 것이 불찰입니다. 혹시 공께서도 나를 해하려 하십니까? 그럴 리 있겠습니까? 저는 본디 북방과 교역하던 일개 상인이었으나 달가 대장군의 은혜를 입어 관직에 나아가고 일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 제가 어찌 왕손님께 해를 끼치겠습니까? 아, 저가 공과 같이 아직도 안국권을 잊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을불은 저가의 손을 꽉 쥐었다. 왕손님께서 돈맹제에 나가신 것이 당장은 해가 될 일인지 모르겠으나 멀리 내다보았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왕손님께서 건재하심이 이로써 온 천하에 알려졌습니다. 그 놀라운 무술과 함께 말이지요. 다만 화를 부를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부는 많은 충신을 역모로 몰아 죽인 것도 모자라 사치와 폭정으로 민심마저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때 왕손님이 살아계시면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왕손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옮겨 말씀을 나누시죠. 어디로 말입니까? 어서 이곳 신성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문 밖의 동정을 살피며 저가가 말했다. 을불과 연호는 저가를 따라 말을 달렸다. 들길을 한참 달리고 나자 깊은 숲이 나타났고 숲속을 또다시 반마장쯤 달려가자 아담한 집이 한 채 나타났다. 집 앞에 말이 멈추자 안에서 하인이 얼른 뛰어나와 저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는 사람이 없는 집입니다. 혹여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은밀히 마련해 둔 곳이니 마음 놓고 지내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집안에 들어선 저가가 나직이 말했다. 제가 별다른 능력은 없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안국군을 따르던 몇몇 동지들과 서로 연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낙향하여 나름대로 힘을 기르고 있지요. 우리들은 을불왕손님이 살아계시리라 믿으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을불이 놀라며 반가워했다. 막연하기만 했던 자신의 구상이 어느덧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섣부른 생각마저 들었다. 을불에게 그들이 세력과 본거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던 저가가 정례는 그다지 밝지 못한 표정으로 말을 마쳤다.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미약할 뿐입니다. 다 합쳐도 일개 성의 군사만도 못한 세력이지요. 아닙니다. 안국군을 따르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일당백의 용장들이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장 여기 계신 저가공만 해도 많은 무사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장사꾼 출신이라 집안에 재물이 있기에 그나마 형편이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대부분 무골이기에 병사를 양성한다고는 하지만 제 한 몸 추스리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을불이 눈을 똑바로 뜨고 힘을 주어 물었다. 공께서는 진심으로 제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이를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제게 권한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공께 이탁하고 있는 무사들과 공이 가진 재물을 제 뜻대로 부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을불이 갑작스러운 청에 적잖게 놀란 저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겠지만 무엇을 하시려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간 제가 공에게 이탁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급한 마음을 누르고 철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철이요? 하지만 철은 나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은 낭랑에서 가져옵니다. 예? 낭랑은 북방의 수많은 나라와 진나라를 잇는 걸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철이 낭랑을 통해 진나라로 건너가고 진나라의 진귀한 물건들이 낭랑을 통해 북방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진나라는 내정 중입니다. 그 말씀은 진나라로 향하는 교역은 중단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낭랑에 머물러 있었기에 낭랑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낭랑에서는 지금 북방의 수많은 나라에서 건너간 철이 걸칫덩이가 되어가고 있고 내란을 피해 흘러들어온 수많은 유민들로 인해 각종 물자가 모자랍니다. 저는 상인으로 위장해 약재와 옷감 따위의 물건을 낭랑으로 가지고 들어가 철로 바꾼 다음 숙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숙신에 가 상부의 추적을 피하고 군세를 기르려 함이군요. 맞습니다. 실로 대단한 생각이십니다. 저가 목숨을 다해 왕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지하의 안국군 전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데 언제쯤 상단을 꾸려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신성을 떠야 할 운명, 바로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터전을 벌이시는군요. 안국군 전하께서 돌아가신 이후 금을 많이 바꾸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쓸 수 있게 되어 스스로도 기쁘기만 합니다. 을불은 연어와 더불어 밤새 술을 마셨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도 있지만 단 하루 만에 연어에게는 10년 지기와도 같은 마음이 생겼다. 그간 신분을 숨긴 채 도망 다니느라 누구와도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지 못했던 을불이 허한 마음이 일순간에 채워지는 것만 같았다. 연호, 내 자네에게 부탁 하나 해도 되겠는가? 어찌 부탁이라 하시는가? 그저 말씀하시게. 을불이 강력한 요청에 따라 연호는 어정쩡한 존대를 버리고 버시의 말투로 돌아와 있었다. 왕에게 돌아가 관리가 되어주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을불이 말에 연호가 놀라 되물었다. 뭐라 하셨는가? 자네 진심인가? 을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내 정체가 드러났으니 자네 또한 나를 알아보고 사로잡기 위해 쫓았다 하면 해명이 될 것이네.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네. 한데 어찌 나보고 관리가 되라 하는가? 될 수 있으면 변방이 태수가 되어주게. 태수는 관병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아하, 이제 알겠네. 그곳에서 관병이 아닌 자네의 사병을 키우라는 말이군. 아닐세. 아니라고? 내 사병이 아니라 고구려를 지킬 관병을 키우라는 말일세. 훗날 크게 쓰일 정예병을 말일세. 알겠네. 그런데 자네 나를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마음이 통했다 한들 자네와 나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일세. 사람 사이에 믿음이 꼭 사귀어온 세월을 따르는 것은 아닐세. 평생을 사귀어도 마음 놓고 말 한마디 못할 사람이고 찰나에 스쳐도 인생을 통째로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네. 자네는 내게 그런 사람이네. 연호는 술잔을 눈높이로 들었다.
자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데 내 마음이 어찌 다르겠는가. 자네는 내 유일한 친구일세. 울불떠한 높이 든 술잔을 연호히 잔에 부딪혔다. 비록 쫓기는 몸을 숨긴 채 초라한 골방에서 맺은 맹약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두 영웅의 뜨거운 결의가 넘쳐나고 있었다.